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퇴직자 건강보험료 폭탄 피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내용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된 배경은 2년여 지속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소득은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 금리, 물가, 세금 등 인상으로 인해서 2중, 3중구로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또 퇴직으로 인해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늘어나서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퇴직하신 분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방법, 그리고 올해 바뀌는 규정이 어떤 건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합리적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퇴직을 하게 되면 소득은 줄어드는데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니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고민해야 된다. 먼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국민연금보험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보험은 내가 지역가입자로 등록을 하든지 아니면 임의가입자로 내가 등록해서 유지를 할 건지 아니면 또 55세 이상 60세 미만 퇴직했을 때 실업 크레딧을 활용해서 국민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활용할 건지 아니면 내가 재취업해서 직장가입자 등록할 건지 이런 방법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건강보험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보험에 대해서는 따로 또 추가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보험은 60세까지만 납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퇴직하더라도 큰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납입에 대해서 기간이 짧기 때문에 하지만 건강보험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매월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굉장히 퇴직자나 은퇴자에게 부담이 되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지역가입자로 등록하는 방법, 두 번째는 내가 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가입했을 때 내는 보험료가 직장에 가입했을 때 많을 때 해결하는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서 3년간 동일보험료를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녀나 배우자의 직장에 다니시는 분에게 피부양자 등재를 해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재취업해서 직장가입자 등록하는 방법인데 오늘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사적보험, 개인적으로 가입하신 보험들이 있죠. 이것을 계약을 유지할 건지 아니면 감액할 건지 해지 신청할 건지 또한 리모델링 할 건지 이런 것들은 또 다음의 동영상에서 제가 개인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수입은 줄어드는데 건강보험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퇴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을 고민하게 됩니다. 퇴직하게 되면 바로 지역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역가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연락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퇴직했을 때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피부양자라는 것은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을 경우에 있게 되면 내가 피부양자 조건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피부양자라는 것은 우리가 직장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부양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 이때는 피부양자 등재가 되면 보험료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 기준에서 우리나라의 피부양자가 약 1850만 명 정도가 있었는데 2021년 한 해에만 우리가 피부양자에서 박탈되신 분이 51만 명이고 아마 올해도 그 이상이 앞으로 피부양자로 박탈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소득이나 일정 재산이 있는 사람은 이제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는 것을 계속해서 엄격하게 조건을 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엄격하게 우리가 관리한다는 가정하에서 내 소득관리, 재산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은 지역가입자로 가야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가게 되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지역건강보험료가 퇴직 이전 보험료보다 만약에 많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해서
3년간 퇴직 이전과 동일한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지역건강보험료가 퇴직 이전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냥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부양자가 되지 못한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되어 있어 계속해서 납부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지역가입자가 아닌 또 새로운 직장을 재취업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또 직장가입자로 새로운 보험료를 납부하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퇴직 후 내가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방법은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기하는 방법, 그래서 보험료를 안 내는 방법, 아니면 직장가입자로 지역가입자로 납부해서 임의계속가입 신청해서 3년 동안 동일한 보험료를 내는 방법, 아니면 지역건강보험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방법, 아니고 재취업해서 직장가입자를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피부양자 적용 대상에 내가 해당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조건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이 바뀔 때마다 내가 해당되는지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연소득 3,400만 원이 초과되거나 아니면 사업소득이 없거나 또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이 초과되거나 또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에서 9억일 경우에는 연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되면 피부양자로 적용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연소득이 3,400만 원이 넘으면 안 되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되고 또한 재산세 과표가 9억이 초과돼도 안 되고 만약에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에서 9억이더라도 연소득 1,000만 원 이상이면 이 사람들은 자녀나 배우자에게 피부양자 적용 대상으로 적용이 될 수 없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했는데 올해는 이 조건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자, 강화된 조건을 보면 연소득 3,400만 원이 2,000만 원 급격히 줄어들었죠. 이제 소득이 조금만 있더라도 이제 피부양자에서 배제가 되는 것도 였고 또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에서 9억일 경우였는데 이제는 3억 6천으로 이 과표도 떨어졌기 때문에 훨씬 더 강화된 조건으로 해서 아마 2022년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피부양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조건은 앞으로 점점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기준에서 잠깐 살펴보면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건강보험료 가입 대상은 크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가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자기 월소득에 우리가 작년까지 6.86%를 부과를 했었는데 올해는 6.99%로 약 1.89%가 작년 대비 보험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50%, 또 사업주가 50%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또 직장인이면서 혹시 또 과외로 또 강의나 이런 걸로 해서 기타 소득이 발생하시는 추가 임대소득이나 이런 분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2천만 원 초과시는 초과분에 대해서 이제 건보료가 추가가 됩니다. 이것도 작년까지 3,400이었는데 한도가 내려가게 되었죠. 자, 그리고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 재산, 차량을 합계 점수화해서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100% 부담하게 되는데 1점당 우리가 부과하는 금액이 205.3원으로 작년보다 약 1.89%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이 코로나로 해서 너무나 많다는 이제 또 많은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에서 차등공제하던 것을 작년까지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차등공제하던 것을 5천만원 공제 정도에서 공제 재산 공제 금액을 확대하였고 특히 차량 같은 경우에 4천만원 이상 고가차만 이제 차량 가액을 부과하도록 해서 어떤 좀 일정 수준 이하의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은 차량이 건보에 포함이 안 되도록 하는 현실적인 조치도 있어서 지역가입자들 시적으로 약간 보험료가 떨어지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건보료 개편 키워드를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양자 조건이 굉장히 바뀌었다.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직장인들 퇴직하고 나서 국민연금이나 여러 가지 또 공적연금을 받는 분들이 이 연금소득 반영률이 작년까지 30%였는데 올해 7월부터 이제 50%로 반영돼서 이제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건보료에 또 그대로 거기에 또 건보료에 부과가 되고 또
또 이거에 의해서 또 내가 또 적으로 피부양자에서 배제되는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연금소득 방향이 높아졌다. 그리고 소득기준 월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까다로워져 있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올해 핫 이슈인 공적연금 소득 반영률 인상 부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적연금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하신 국민연금, 그리고 또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우체국연금 이런 공적연금에서 받는 금액의 20%까지만 우리가 건강보험료의 소득으로 포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만약에 1년에 1000만 원을 공적연금을 받는다면 200만 원만 소득으로 포함했죠. 연간 소득에. 이게 2018년 7월 이전에는 20%인데 2022년 7월까지는 30%. 그러니까 현재 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에서는 30%이지만 앞으로 몇 달만 지나면 이제 50%로 돼서 만약에 내가 공적연금의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일 경우에는 과거에 300만 원만 적용되던 것이 이제 500만 원을 적용돼서 훨씬 더 많은 국민연금의 50%대에서 건강보험료가 포함되니까 그만큼 아까 지역가입자는 재산, 소득, 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는데 재산, 소득의 범위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건보료 폭탄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가 잘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보험료 개편의 약 10여 년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꾸준히 건강보험료율이 2010년도 5.33%에서 올해 6.99%까지 꾸준히 올라가게 됐고 특히 건강보험료의 일정 부분 부과되는 장기보험료율을 보면 2010년에 6.5에서 2022년에 12.27%. 이 장기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에 비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초고령 사회로 가면서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부담을 때문에 아마 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도 많아지고 있지만 지역가입자도 보게 되면 지역가입자는 크게 지역가입자를 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아까 제가 세 가지로 하고 있죠. 소득은 크게 97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이트를 가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에는 우리가 종합소득이죠.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근로소득 합산한 금액을 등급으로 해서 97등급을 해서 점수하고 계산하게 되고 재산은 토지주택, 건축물, 선박항공기, 그다음에 임차주택의 전월세 금액 이것을 합산해서 60등급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차종이나 배기량, 사용연수에 따라서 총 11등급으로 해서 이 각각의 점수를 더해서 나온 점수에 대해서 점수당 금액을 곱하게 되는데 이 점수당 금액이 2010년 대비해서 2022년도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금액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킬로그램당 고기값이 10% 오르면 그만큼 고기값이 비싸지는 것처럼 결국은 이 점수 등급이 올리는 것도 등급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따라서 1점당 금액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우리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이것이 꾸준히 지금 건강보험 재정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현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가입자, 우리가 직장가입자는 그래도 회사에서 50% 부담하고 또 회사에서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 아까 제가 재산과 소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산 같은 경우, 소득 같은 경우는 부과대상 소득이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 6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소득 적용 방법은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100% 적용이 되지만 근로소득은 30%만 적용된다. 만약에 내가 연봉이 만약에 1억이다 하면은 3천만 원만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공적연금 소득 같은 경우는 6월까지는 30%지만 이제 7월 이후부터 50% 적용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득은 우리가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과 사업 소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를 소득 금액으로 인정을 하게 되고 근로소득은 총급의 30%, 또 공적연금 소득은 연금의 50%를 적용한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용을 잘 이해를 하면 되지만 만약 이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뒤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건강보험관리공단 사이트에 가면은 내 건강보험료 얼마가 되는지 내가 입력하면은 자동으로 계산하는
한 1분 안에 계산되는 그 모의 계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깊이 있게 하려고 신경 쓰실 필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 부과대상 재산기준입니다. 재산기준은 토지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임차주택의 전월세를 합친 걸 말하고 토지나 주택이나 건축물, 선박, 항공기 같은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를 재산에 적용하고 임차주택에 대한 전월세 금액은 해당 금액의 30%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재산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뭐 시가도 있고 공시지가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의 70% 잡는다. 만약에 실제로 토지가 1억짜리면 7천만 원만 잡는다는 얘기죠. 그다음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60%만 잡기 때문에 실제 시가보다는 한 50%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료가 내가 얼마가 나올 건지 퇴직 예정이거나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라는 것을 포털에서 접속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두 번째로 보험료 계산기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세 번째로 4대 보험료 계산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정보를 입력하고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게 하면은 간단하게 1분도 안 돼서 프린팅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저의 가상 정보를 넣고 출력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주택가격 4억, 여기서 말하는 주택가격이 시가 4억이 아니라 한 8억 정도가 되면은 한 지금 현재 과표의 한 50% 정도를 잡기 때문에 한 4억 정도 잡힌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입력하고 그 정보 해당에 가서 내국인이고 해서 자기의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을 쭉 입력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이 없고 오로지 재산에 대해서만 이제 부과되는 점수를 계산해 볼까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총 19만 920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4억 원일 경우에 주택가격 4억 원일 경우에 19만 920원. 그래서 시적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료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굉장히 부동산값 상승에 대한 어떤 그 자산가치 상승에 심리적 만족감은 있지만 시적으로 이것은 내가 앞으로 실제 팔았을 때 나한테 현금화가 되기 전까지는 결국 보유하는 기간은 심리적 만족만 뿐인데 여기에 따라서 내가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굉장히 매월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퇴직자, 소득이 없는 은퇴자한테는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 한 연봉 1억인 사람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적으로 한 달에 한 800만 원 정도 받으니까 장기요양보험료까지 포함해서 31만 한 4천 원 정도를 납부를 하게 된다. 본인이 부담하는 게 나머지 반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데 반대로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사람이 월 수입 한 150만 원 정도가 된다. 실제로 뭐 연금 같은 거 포함해서 150만 원 정도 되고 재산이 한 4억 정도 평가받는 게 있고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건강보험료가 34만 1,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직장인보다 소득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나 차량가액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가입자보다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퇴직하신 분들의 통계를 보면은 직장 다닐 때보다 지역가입자로 돼서 건보료가 늘어났다는 분들이 약 60%로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지역가입자가 됐을 때 내가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하면서 이 강의를 정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보험료 아끼는 꿀팁 5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되는 방법.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늘어나지도 않고 나는 보험료 부담이 안 되고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가 내가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되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된다는 거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해서 직장에 가입했을 당시와 똑같은 보험료를 내는 방법이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취업을 해서 직장 가입자보다는 지역 가입자보다는 훨씬 적은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내는 방법이 있겠죠. 네 번째는 우리가 공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50%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아직까지 사적연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보장을 위해서 가입하는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서 연금소득을 마련하는 방법 하나를 추천을 해드리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차량이 4천만 원이 넘거나 9년이 안 된 신차에 대해서는 차량 금액이 또 건강보험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퇴직을 하게 되면 그동안 고생한 나에게 보상하는 의미에서 차량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 차량 구매는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5가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피부양자 자격 요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양자는 우선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9억이 재산이 초과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9억이 초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3억 전에서 9억 이하일 때는 합계소득이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던 좀 표로 복잡하지만 이 부분을 잘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피부양자로 등재가 될 수 있다는. 그리고 만약에 프리랜서나 이런 활동, 사업자 등록을 등록을 안 했지만 프리랜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연간 소득이 500만 원이 초과가 되면은 이분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이하일 때는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피부양자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강화된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 내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퇴직하기 전에 한번 살펴보시고 피부양자 등재 여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임의계속가입제도. 자, 임의계속가입제도라는 것은 같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퇴직하여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임의계속 가입기간 동안 최소 3년 동안, 차서 3년간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는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자, 어떤 분이 직장가입자로 퇴직하기 전에 15만 원을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지역가입자로 신청을 하고 나니까 20만 원으로 이렇게 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울며교정기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납부할 것이 아니라 내가 건강보험료 납부기한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 아니면 이메일로 신청하게 되면 3년 동안 15만 원 동안 15만 원씩 납부하던 금액을 20만 원이 아닌 15만 5만 원씩 절약된 금액을 납부해서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꼭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임의계속가입자를 통해서 건강보험료를 손해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재취업을 해서 직장가입을 등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소득은 없는데 본인이 굉장히 재산이 많은 분들 있죠. 특히 뭐 요즘 또 강남이나 판교 이렇게 좀 노른자 땅에 좀 집값 오르면서 아파트 같은 이런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건보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적연금 소득이 한 600만 원, 한 달에 50만 원 연금 나오고 아파트 한 20억짜리 갖고 있으면 10억 정도 포함이 되겠죠. 뭐 차량 한 5천만 원 정도 9년 미만 된 5천만 원 신차를 뽑았다 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본인 건강보험료가 또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약 한 달에 28만 원, 연간 한 340만 원 정도 건보료가 매년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매월 150만 원 받는 근로자로 직장가입자로 취업하게 되면은 한 달에 내는 보험료가 약 한 5만 2천 원, 그래서 연간 한 63만 원만 내기 때문에 실제로 한 240만 원 정도 직장가입자로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직장가입자로 뭔가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고 훨씬 더 이렇게 지역가입자로 부담하는 것보다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퇴직했더라도 은퇴했더라도 재취업을 해서 소득이 적더라도 지역 직장가입자보다는 지역가입자로 등재하는 것이 특히 이렇게 부동산이 많은 분들, 재산이 많은 분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었던 것처럼 연금저축
우리가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이제 50%, 국민연금 50%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여기에서 빠지는 게 제가 있다고 했죠. 바로 연금저축소득. 연금저축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제외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적연금은 우리가 강제로 가입을 하지만 내 미래를 위해서 가입을 하는 연금저축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받는 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서 또 금융상품을 통해서 나의 미래도 준비하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 방법입니다. 내가 이제 차량을 보통 고가의 차량을 갖고 있다면 퇴직을 하게 되면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소형차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 부과대상 자동차 기준은 구입한 지 9년이 안 되고 또 시가 4천만 원이 넘고 1600cc 초과가 되면서 생계형 차량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건을 다 충족을 시키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일단 4천만 원 이상만 부과됩니다. 그래서 내 차량 가격이 4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문제가 없죠. 만약에 4천만 원이 넘다면 차량을 처분하거나 소형차를 활용해서 내 차량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5가지 방법, 그래서 제가 5가지의 방법을 뒤에서 설명드리면서 앞에서 지역건강보험에 대해서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지식을 소개하다 보니까 좀 동영상이 길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굉장히 아마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여러분들께서 동영상을 잘 시청하시고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건강보험료 한 푼이라도 줄여서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자산도 증가시키는 일석이조의 동영상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